그러면 자 그다음에 세 번째가 병인을 진단하세요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병이냐면 병의 원인을 진단하라는 이야기라고. 병의 원인. 자, 네 번째가 환자의 증상 진단인데 이건 환자가 다 이야기를 한 거라고. 머리 아파요, 어지러워요, 배 아파요, 뭐 생리통 있어요, 저저저. 이거는 환자가 쭈루룩 이야기하는 걸 정확하게 증상 자체를 파악해 놓으면 되는데, 자 이게 실질에서 가장 어려운 진단, 이 병인 진단이에요. 병의 원인을 찾아라는 진단인데, 한의학에서 병인 진단은 학교에서 배우기를 병인은 학교에서 배웠는데 세 가지로 배웠을까 아마. 내인, 외인, 불내외인이라고 배웠는데 불내외인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냥 내인, 외인에 포괄되는 그런. 그래서 나는 병인을 자, 내부적인 원인 그리고 외부적인 원인 두 가지로만 봐. 네. 이 내외의 기준이 뭐지? 누구지? 나의 바깥에 있는 애들이 나를 괴롭힌 거, 내 몸 안에 있는 애들이 내 몸을 괴롭힌 거. 이 두 가지 말고 없어. 내인 외인의 기준은 나이기 때문에 내 몸에서 바깥에가 나를 자극시켜서 내 몸을 망가뜨려 놓은 거랑 내 안에서 이 지들끼리 뭐 치고받다가 문제가 생긴 이 상황의 문제밖에 없다고. 근데 내인은 세 가지로 구성이 돼. 뭐? 병의 원인 중에 사람 내부에서 병드는 이유가 세 가지밖에 없다고. 첫 번째, 음식에 대한 문제.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자, 음식이니까, 와, 음식하면 이제 좀 긴장이 되지? 이놈의 음식이라는 게 무진장하게 많은 형체를 만드는 요소고, 인간이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그 모든 입에 들어간 것들이 내 몸하고 맞는지 틀렸는지야. 저것들이 내 몸에 안 맞는, 내 몸의 패턴이랑 안 맞는 애를 많이 집어넣어 놓은 애들은 문제가 생기겠네. 이게 음식상이라고. 많이 먹은 것도 잘못, 잘못 먹은 것도 잘못, 안 먹은 것도 잘못. 이게 됐어? 음식상의 범주. 지 몸에 안 맞는 걸 너무 많이 먹어서 뚱뚱해져서 비만된 애들도 음식상에 문제가 있는 거고, 응? 잘 먹었는데 지 체질이랑 안 맞는 것만 골래 먹은 애도 문제. 여기에 독한 양약을 계속 먹어서 독약 먹은 애도 문제. 그리고 안 먹어서 영양이 부족한 애도 문제. 그게 음식상이에요. 여기에 술을 많이 먹은 애도 여기 들어가는 거고, 양약을 많이 먹어서 병든 애도 여기 들어간다고. 음식상에 들어간다고. 입에 들어간 모든 형체가 병을 만든 이유가 되는 것을 음식상이라고 한다. 오케이? 두 번째가 노건상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일에 대한 것, 활동에 대한 이야기로. 먹고 내 몸에 어느 정도의 일정량의 기가 있다고. 에너지가 있다고. 이 에너지를 왕창 고갈한 놈. 쉽게 얘기하면 밥 안 먹고 가서 운동을 하루 종일 마라톤 뛰면 몸에 에너지가 고갈된다고. 그리고 추운데 노가다 아저씨 하루 종일 이 무거운 벽돌 주고 계속 오르락내리락 계속 하면 온몸이 다 아프다고. 머리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뼈도 아프고 디스크도 걸리고 발바닥도 아프고 근육도 다 경직되고 그러겠지. 만약 그래서 목하고 어깨 등판이 아프면 병인은 노곤상 바로 얘기합니다. 근데 보통 이제 이거는 일 많이 해서 생긴 거고, 반대로 일상이라는 것도 있다고. 이거 뭐냐면 쩍 타서 가만히 있는 거야. 네? 운동이라고 쭉도 안 해. 손가락 갖다 하기 싫어서 아무것도 안 움직이고 있어. 이거는 너무 안 움직여서, 활동을 너무 안 해서 몸에 기운들이 돌지를 못하는 상황을 만들어 놓은 것도 노건상에 들어가. 음식상에 많이 먹어서 비만된 것도 음식상이지만 안 먹어서 영양 결손 들인 것도 음식상이듯이, 노건상에는 내 몸의 힘을 너무 낭비하고 소진한 것도 노건상이지만 도대체 하나도 안 움직여서 양기의 주동성이란 걸 인체 스스로 전혀 안 만들어준 것도 노곤상에 들어간다고. 이 노곤상에 하나 더 들어간 인간이 하는 활동의 행위 중에 병덕이 하는 게 뭐냐면 여기에 방노상이라는 게 들어간다고. 방노가 뭐냐면 요즘 말로 얘기하면 자, 섹스.
섹스를 너무 많이 해서 섹스를 많이 하는 게 왜 병이지? 좋을 것 같은데. 자, 섹스를 많이 하면 왜 병인 것 같다는 분이 물어보자. 젊은 애들의 주제가 사람과 섹스일 수도 있으니까. 섹스 많이 하면 좋잖아. 정이 방출돼서 정이 밥 먹으면 되잖아. 섹스를 할 때 일어나는 몸의 변화 해봤지? 열이 나고 열이 나고 목이 빨라지고 호흡이 빨라지고 땀이 나고 흥분하고 가슴 쪽으로 열기는 솟는데 아래쪽에 남자들 같은 경우 사정하면서 아래쪽에 기운이 방산이 되고, 여자들 같은 경우는 여자가 남자보다 성욕이 6배가 더, 성의 민감도 6배 이상 더 강해요. 네? 여자들이 섹스할 때 느끼는 그 감도가 훨씬 센데, 그건 심장 자체에서 추동이 되는 그 상황이 훨씬 더 심각해진다고. 벌렁벌렁벌렁해진다고. 그래서 기운이 다 치고 올라가면서 땀이 나고 역상되는 상황이 훨씬 남자보다 심하게 기운이 확 다 위로 닫혀. 다 위로 쏠린다. 근데 그 자극의 출발점이 밑에서부터 시작돼서 계속 기운을 끌어올리는 상황이 돼. 그래서 여자들이 심하게 느끼면 각궁반장을 하는 상황이 벌어져요. 각궁반장이 뭐냐면 애들이 경기할 때 머리가 뒤로 뒤집어지는 거예요. 이건 열이 치고 올라갈 때 나타나는 현상인데, 섹스할 때 여자한테도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각궁반장을 했다는 말은 극도로 쾌감을 느꼈다는 표현이기도 하죠. 근데 어찌됐든 기운이 위로 치고 올라간다는 건 기운의 한쪽으로 쏠려버렸다. 이런 게 섹스를 할 때 자주 하면 계속 반복이 돼. 그럼 아래쪽은 계속 허약해지고 심장 쪽 자체에서 머리 쪽으로 증폭이 계속 심해지는 상황이 생긴다는, 여기다 섹스에 미쳐 있으면 나머지 욕구들이 전부 소실된다. 섹스 중독자가 되면 많이 안 먹는다고. 많이 안 먹으면서 그것만 계속 추구해. 욕심이 한쪽으로, 이렇게 집착이 한쪽으로만 집착되면서 삐쩍 말라가 다 죽어가는데도 자위를 하거나 섹스를 하려고 해. 심각하지? 그런 상황들이 벌어져서 얘가 몸에 병이 든 상태, 또는 성적인 문제로 정신과적인 문제가 생긴 경우도 박노상에서 처리를 합니다. 뭐 사실 섹스에 대한 질문을 이렇게 진료실에서 할 경우가 환자마다 사실 물어봐야겠는, 결혼하거나 젊은 애들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예전엔 내 기억에 그 사춘기애가 왔는데, 내가 아까 총관측 이쪽에 맥이 확 없네. 어린애가 그쪽 맥만 이렇게 아주 가늘게 약하게 느껴져요. 그래서 너 자위하냐? 일주일에 몇 번 해? 매일 하냐? 매일 한대. 내가 마른 애가 자위를 계속 매일 하니까 그쪽에 맥이 샥 떨어진 모습이 있어. 근데 애한테 내가 너 섹스하냐? 섹스할 것 같진 않고 지가 하면 자위 정도 할 것 같아서 물어봤는데 매일 하는 얘기가 있네. 그것도 인체 에너지 소모가 매일 하니까 과잉되는 거예요. 운동은 안 하지, 먹는 건 뻔하지, 스트레스는 받지, 그걸 매일 자유로 푸는데, 그 푸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 힘이 빠진, 천맥 자체가 양기가 다 빠진 상태에서 계속 자유를 하면 몸에 에너지 고갈이 실제로 일어난다. 쉽게 얘기하면 나중에 하복부가 딱딱하게 굳어 들어가는 산증 같은 증상이 생긴다고. 여기 아랫배가 꽉 조이고 쥐나는 이런 반응이 실제로 일어나요. 영양 자체가 부족한데 계속 자유를 하거나 섹스를 하면. 하여간 박노상이 있긴 한데, 이런 것도 노건상의 스스로 병든 것 중에 원인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칠정상, 감정의 손상. 요즘 이야기하면 스트레스가 문제를 일으킵니다. 근데 우리 보통 이 음식 먹고 안 먹고는 잘 알잖아. 어떻게 되는지. 일하는 것도 지가 맨날 하는 짓을 알아. 이걸 잘 몰라. 이 사람이 화병이 있는지, 우울증이 있는지, 공포가 있는지, 불안이 있는지 하는 것들을 한의사는 알아내야 돼. 이걸 알아내야 돼. 마음의 병. 왜? 여기서 시작되는 게 많거든.
어찌됐든 이 세 가지가 다네. 내인은 그럼 환자 병의 원인 중에 음식의 문제, 노곤의 문제, 실증의 문제를 파악을 해야 된다. 외인은 외부적인 요인이니까 외부적인 요인은 크게 두 가지밖에 없다고. 하나는 기후 변화에 의해서 생기는 온도 변화. 육기, 보통 학교 육음이라고 배웠던 그 너무 덥고 너무 춥고 너무 습하고 너무 바짝 마르고 뭐 사막에 있으면 애가 막 입이 다 마를 거잖아. 늪지에 있으면 애가 눅눅하고 몸이 무거울 거잖아. 너무 더운 데 있으면 애 열대약을 해서 열사병 가서 문제 생길 거고 너무 추운 데 있으면 얼어 죽을 거고 기운 자체가 소통이 잘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그런 문제도 있을 거고 하여튼 기후변화, 육기의 변화가 항진된 것이 내 몸에 문제인 것 대개는 우리가 이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찬데 노출된 것 한기에 손상된 것 그래서 상한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동양에서 상한론이라 해서 되게 중요한 외감병을 논한 책 그래서 임상의 기본적인 약선은 모토를 만든 상한론이 결국 외감의 병이라고 혹시 상한론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으면 해줄 건데 어쨌든 한기에 손상된 거다 하는 거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외상이라고 특이한 교통사고 칼 맞은 거, 총 맞은 거, 두드려 맞은 거, 돌 맞은 거 전부 다 외상에 외부적인 손상 때문에 생긴 것이라. 자, 사람이 병드는 거 혹시 이거 말고 병드는 이유가 뭐 다른 거 있다고 생각되는 거 있습니까?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이게 내경 동양 한의학에서 추구하는 병의 원인은 저걸 벗어나지 않아라고 규정한 거예요. 서양의학에서는 병의 원인을 모른다 그랬어. 근데 한의학의 병의 원인 이게 다야. 이걸 벗어나는 병의 원인은 존재하지 않는다. 사람이 병든 것 중에 이거 벗어나는 거 혹시 있다고 생각되면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근데 선천적인 병 같은 거 유전병? 그런 거죠. 유전병 같은 경우는 자 유전병이 나한테 언제 생겨날까? 사람마다 DNA의 변형이 생긴 거죠. 그 DNA 변형은 그 DNA 정자, 난자 또는 그 DNA 변형은 그게 DNA든 백혈구든 어디서 만들어진다고? 음식을 기반으로 만들어진다고. 엄마가 술을 맨날 처먹거나 이상한 약을 맨날 처먹어서 만든 난자 아버지도 똑같이 그렇게 만든 정자는 DNA 변형이 생긴다고. 근데 나는 술을 전혀 안 먹었어요. 근데 엄마가 스트레스를 계속 인중에 받아서 몸 상태 자체, 자궁 자체가 극도로 굳어지고 혈액 공급이 안 되고 가슴 쪽으로만 열이 살리고 잠을 안 자서 극도로 허약 상태로 빠지면 애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인 DNA 발현이 못 일어난다고. 그건 칠정상. 엄마가 임신 전에나 임신 후나 뭐 사막에서 몸 상태가 완전히 탈진돼서 기절할 정도로 몸이 쇠진된 상태인데 마침 임신이 되어버렸네. 그러면 강력한 외부 기운에 의한 또는 방사능에 노출된 이것도 외상이거든. 외부 기운이거든. 그래서 DNA 자체의 조합이나 DNA 자체가 복제되는 과정에서 변성이 일어날 수 있다고. 그러면 우리가 얘기하면 애기 뱃속에 있는 일이라 애가 안 받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애기가 직접 받은 것도 있고 엄마가 받은 것도 있고 부모가 받은 것도 이 병의 몸을 망가뜨린 이유가 그 안에 있다고. 그걸 결과적으로 유전병이라고 하지만 유전병 자체도 역시 이 범주 안에서 사람이 망가진다는 거는 역시 달라지는 게 없어. 또 아까 핵폭탄 맞은 건 여기 내가 여기 들어간다 그랬어. 강력한 고열. 또 총알 맞은 거, 교통사고 난 거, 애인이 도망가서 잠 못 자는 거, 사람이 병드는 거 또 있나고 진짜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절대로 저걸 벗어나지 않는다고. 병의 원인이라. 그러면 환자가 오면 이 병인이 뭔지만 찾으면 돼. 그럼 병의 원인을 발견하게 된다고 지금 생각이 드니까 되게 좋아라 하는데, 자. 지금 이야기하는 사람의 병인이 이 사람의 병인이 뭔지 한번 맞춰볼까요? 노가다는 아저씨인데 50살 된 노가다 한 아저씨 맨날 노가다 육체 노동을 하는 한 달 전에 마누라가 도망을 갔어. 왜? 이 궁핍한 생활 자체에 찌들려서 도저히 이 사람이랑
할 수 없다. 돈도 없고 그런 사람 많잖아요. 그래서 한 달 전에 마누라가 도망을 가고 없어. 근데 지금 날씨 겨울인데 먹고 살려고 또 막장에 일하러 갔어. 되게 추웠어. 찬바람을 맞았네. 추운 데서 일했으니까. 근데 마누라 도망가고 집에 아무도 없어서 일 마치면 맨날 소주를 먹었어. 그래서 집에 연탄불도 없어서 춥게 잤네. 먹을 것도 별로 없어서 그냥 소주에다가 땅콩, 안주, 육포 좀 먹고 이니를 때웠네. 근데 이 사람이 자고 일어나니까 머리가 되게 많이 아파. 네? 허리도 아프고 머리도 아프고 소화도 안 되고 속도 답답해. 두통, 소화장애, 요통이야. 이 병의 원인이 뭐지? 두통을 유발한 병인이 뭘까요? 병의 원인이 뭐야? 병의 원인이 뭘까? 이 사람 머리 아픈 이유? 이 아저씨 머리 아픈 이유가 제일 문제가 뭐인 것 같아? 몰라? 와이프 도망가서 술 많이 먹어서 아니면 찬바람 맞아서 아니면 일을 너무 많이 해서 뭘까? 잘 안 먹어서? 실전에서 오는 사람들은 이렇게 온다고. 니들이 생각하기 그냥 음식상은 따로 하나 있고 실증상은 따로 있고 외감은 따로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니라고. 이게 믹싱이 되거든. 만성병은. 그래서 그 중에 제1병인이란 걸 찾아야 되는데 정말로 저 사람이 지금 몸 상태, 지금 증상에 가장 많이 영향을 미친 제1병인은 이거예요 하고 찾아내야 돼. 그 다음에 제2병인, 제3병인이 그 다음 병인으로 등장이 되고 있고, 그래서 제1병인이 이거기 때문에 이런 증상들에 빠져 있는 거고, 제1병인 자체를 우선적으로 치료를 해야 된다는 걸 발견을 해야 되는데, 자, 아까 내가 실전에 들어가면 이 병인을 찾는 게 제일 어려운 거다라고 한 이유가 이것들이 환자들의 24시간이 어떤 식으로 이 사람을 가장 강력하게 각인을 시켜놨느냐, 병적인 각인을 시켜놨느냐를 정확히 알아야 소화기계를 건들지, 심장을 건들지, 밑에 영양을 공급해줄지, 아니면 땀을 내게 해줄지, 아니면 쉬면 낫게 될지 등등의 치료법이 달라져 버려요. 병인을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건 이해가 돼? 우리 감기 걸리면 어떻게 해야 돼? 목욕하고 따뜻하게 땀을 내, 발안을 해야 돼. 근데 이게 외감이 우선이고, 그 아저씨 머리 아픈 거 외감이라서 이 땀을 펑펑 나게 하는, 뭐 마홍탕이나 갈건탕 땀 펑펑 나게 하는 약을 줬는데 알고 보니까 칠정상이네. 화병 때문에 여기가 꽉 열이 채해서 열이 올라가면서 혈압이 되게 높아져서 머리가 아팠던 거야. 근데 땀 내겠다고 열을 확 주면 혈관이 탁 터져버리더라고. 병인을 잘못 선택했기 때문에 칠정상이 제일 원인이었는데 외감이라고 착각한 덕에 그 아저씨 머리를 터뜨릴 수 있다. 칠정상이었다면 반대로 그 화병을 치료해주고, 치료의 우선 대상이 화병이라고. 마음을 안정시키고 막힌 기운을 풀어주고 역상된 기운을 내려주는 쪽으로 치료를 선택하게 됩니다. 이 병인을 잘못 선택하면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다는 거죠. 되게 이 심플해서 와 쉬울 거라고 생각했던 이 병인이 무진장 어려운 병 진단의 요소가 될 거라는 걸 나중에 실전에서 당해보면 안다고. 이게 한의사들 실전 강의를 내가 많이 하는데 자기가 진단한 자료를 가지고 와서 딴 거 쉽죠. 환자 체질 진단하는 거. 탈관은 맥만 보고 이렇게 보면 탈관 진단도 돼. 증상이하고 다 적어주니까, 어디 아파요 다 적어주니까 한의사가 실제로 진단해야 되는 요것밖에 없다고. 병인을 제일 병인이 뭐냐 하는 것만 한의사가 진단하면 된다고. 저걸 진단을 지지리도 못한다는 거 알겠죠. 그래서 이 병인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환자의 증상이란 체질과 팔강이 정확하게 그려져 있어요. 병인을 어떻게 찾아요? 아까 말했지만 환자의 체질, 그리고 지금 몸 상태의 문제 상황들이 어디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해서 증상을 딱 대비시키면 이 사람 제1병이 톡 튀어나와. 네, 서로 맞물려 있으니까. 그건 나중에 실전에 들어가보면 와 진짜네. 그래서 저 사람 병인이 지금 외감이 아니고
뇌상에 그것도 칠정상의 주된 포커스가 있다라는 걸 바로 발견하게 돼. 그래서 체질 진단이 중요하고 8강 진단이 중요한. 그래서 정상이랑 같이 매칭이 되면서 저 병인이 나옵니다. 그냥 환자한테 뭐 밥 못 먹었어요? 아 그럼 음식상이네. 이런 게 아니라고 병의 원인이 아니고. 한의사는 이런 걸 잘 못한다고 실전에서. 자 이게 실전에서 환자를 진단을 하는 방식.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렇게 진단을 하면 어떤 일이 나오냐면 아까 이제 그 여자를 이야기하면 소음인인데 맥의 힘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내가 그 앞자로 맥이 60번 뛴다고 표현을 해놨다고. 저혈압 60번이니까 한열 한이네. 몸이 찬 사람이네. 60번. 근데 그 여자 키하고 몸무게도 내가 기술을 해놨다고. 몸이 삐쩍 마른 사람이라고 얘기했어. 몸이 말랐네. 좀 삐쩍 마른 사람네. 근데 맥이 내가 표리맥은 이야기할 때 그 사람의 맥은 좌우 맥 자체가 전부 이러네. 입정이의 맥을 갖고 있네. 자, 8강 나왔고 8강에 내가 강약도 맥이 전부 다 밑바닥에 다 깔린 맥이라고 이야기했고 체질 나왔고 정상 아까지 쭉 따져줬고 이 사람의 주증은 두통이랑 어지러움이랑 복통을 동반을 했고 나머지 소화장애, 대변 이런 문제들이 다 있다. 불면 이런 점이 다 있다. 그런 증상이 있고 이 사람의 병인은 뭘까요? 이제 이것만 찾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실전이에요. 진단을 추리를 하면 이렇게 된다. 자, 그리고 이렇게 되면 소음인인데 우리가 볼 때 어떤 이제 해석을 할 수 있냐면 소음인인데 자, 소음인의 허증, 소음인은 아까요 체질에 대한 허증, 기운이 약해진데 소음인의 허증은 심장의 기운이 되게 약해져서 소음인 허증은 기허증을 잘 만든다고. 기가 되게 허약하네 이 사람. 힘이 되게 없다는 거예요. 기운이 되게 없는데 심장이 느리게 뛰네. 몸의 양기 활동 자체가 처져버린 사람이네. 그래서 몸이 춥겠네. 이 사람한테 열병이 있다는 소린가 없다는 소린가? 열병이 없는. 이 사람 몸이 손발이 차고 배가 차고 만약에 설사를 했다면 이거는 열에 의한 이질 설사가 아니고 뭐? 차서 생긴 설사라고. 이 여자가 만약에 생리통을 겪고 있다면 그 생리통의 원인은 염증이 들어서 열이 나서 막 부풀어 올라서 아픈 게 아니고 차서 위장벽이 빳빳하게 굳어서 아픈. 그러니까 이게 한이면 이 사람 전체다가 한증이 걸린다고. 열증이 나타나지가 않는다고. 여기가 한이면.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더워서 생긴 염증반 이런 게 애초에 없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는. 소음인이 계절 하면 겨울 같은 사람, 몸이 추운 사람. 근데 햇빛이 없네. 근데 정말 추워졌네. 근데 영양도 떨어져 있네. 밥도 안 먹었네. 영양이 떨어졌다는 게 이건 음식 자체의 양이 별로 안 들어갔다는 소리고 음식이 안 들어가면 혈어증이 걸려버린다고. 기혈도 있고 혈어도 있네. 이런 진단을 하면 이런 인체 내부의 결과들이 나온다고. 그리고 여기 허증은 심장 이게 소음이니까 심장 기능 자체가 되게 약해져 있다는 걸 알수. 이 사람 패턴 자체가 심장 기능 자체가 되게 약하고 또 소음인 자체 우리가 비장 어디에 속해요라고 했는데 우리가 체질 자체들을 확인해 보면 토가 가운데가 아니고 계절 속에서 섞였을 때 장하라고 해갖고 여름하고 가을 사이에 장마철이 여름 다음에 온다고. 근데 장마철은 덥다고. 근데 실제로 토 자체의 속성, 그러니까 화는 붉은색이고 토가 노란색인데 붉은색과 노란색이 동일한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사람한테. 붉은색과 노란색이 동일한 반응을 해. 그 나중에 다시 이야기할 부분이고. 어찌됐든 인체의 토의 속성은 화의 속성에 포괄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음인은 심장도 약하고 토의 속성, 비장 기능도 약한 특성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 소화 기능이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소음인들이 소화가 잘 안 돼요라는 소리를 잘 한다고요. 왜? 배가 차서 일단은 음식을 데펴줄 수 있는 부숙 기능 자체가 일단 태생적으로 배가 차지면 약한 데다가 소화라는 게 뭐냐? 음식 자체를 썩히는 과정이 1번 음식이 썩어야 분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위가 부숙을 한다는 말이 위장에 음식이 들어가면 이 열을 열로 섞여줘야 돼. 그래서 위장 자체가 열이 되게 많아야 된다. 그래서 위장에 열이 되게 많아서 사람이 꼼짝을 조금만 잘못 양명열이라 해서 위장에 열이 꽉 생겨버려. 그래서 상한론 할 때 양명실열이라서 대왕 쓰고 석고 쓰고 뭐 지실 쓰고 저저 하는 양명이 위장에 열이 되게 쉽게 축적이 돼. 왜? 걔가 열로서 음식을 섞여야 돼. 1차적인 역할을 위장이 그렇게 하고 있다고. 근데 열이 배가 차니까 열이 별로 없네. 음식이 잘 빨리 소화가 안 돼. 저게 위가 음식이 소화가 안 되면서 심장 자체도 약하고 기운도 약하니까 위가 뻣뻣하게 부어서 밑으로 이렇게 뚝 쳐져 버리는 하수 증상이 잘 소모민들이 허약해졌을 때 위하수가 잘 생깁니다. 위하수가 생기니까 음식이 빨리 소화한다니까 애들이 과식을 안 한다고. 이제 빨리빨리 넘어가는 또 자기 몸에 안 좋은 달달한 과일이나 그런 간단한 음식을 즐기는 성향으로 바뀌어. 그 덕에 몸이 더 마르고 더 차진다고 소모민들이. 과일 좋아해요 하는 쉽게 먹는 것들. 설사하는 사람이 참고 먹고 있었으니까 여자가 복통이 날 리가 없을 거고 머리를 기운이 안 가네 하는 것도 이제 알 수 있을 거고. 이런 조합들, 그러니까 소음인의 허한 조리증의 기운 자체가 원래는 맥상의 모형이 이런 게 정상이라고. 이렇게 이 구조 속에 맥이 딱 정연하게 나열되어 있는 게 가장 이상적인 맥상의 모습. 이게 우리가 촌맥은 약간 떠 있고 관맥은 가운데에서 걸려 있고 청맥 아래쪽 맥은 아래쪽에서 힘있게 띄워주는 요런 맥의 배열이 있어야 되는데 얘는 쭉쭉 다 밑으로 깔아앉아 버렸네. 얘는 하수가 생겨있다. 하수가 생겼다니 기운이 위로 안 올라가네. 올라가는 힘 자체가 부족하네 하는 것들이 여기서 기운을 그려낼 수 있다. 조합이 중요하죠. 각각의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소음인의 기본적인 특성상에 이런 육기가 개입되면 이 사람은 어떻게 변하지? 라는 게 진단이에요. 그러면 얘가 두통의 이유도 알 수 있고 두통은 차서 힘없어서 그런 거네. 혈압이 떨어져서 기운 자체가 위쪽으로 잘 안 가면서 이쪽에 근육이나 이런 것들이 뻣뻣하게 굳으면서 혈액 공급이 안 되면서 기운의 소통이 약해서 안 되면서 생긴 두통이라는 거 알겠다. 그러면 그 두통이 이 사람이 깨질 듯한 두통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 머리가 아픈데 머리 띵하시죠? 아프다는 말이 우리가 팍팍 쑤시는 게 멍하고 퉁 이렇게 망치 같은 걸 퉁 때리면 멍청한 두통이 온다. 이 아가씨의 두통은. 사실 그 말을 하지 않았지만 이제 보면 얘는 머리가 깨질 듯이 터질 듯이 쪼이듯이 안 아프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지러움이라고 사실은 맞물려서 머리가 멍띵하다는 이야기라고. 이게 이유는 머리의 기운이 안 올라가서 소통이 안 돼서. 왜? 추워서 깔아앉아서 심장박동이 머리 쪽으로 기운을 못 올려주니까. 그래서 저혈압이 일어나 버리고 이 사람이 탁 일어서면 핑 돈다고. 기립성전이는 당연히 일어나는 거고 가만히 있어도 빙글빙글 돌고 있는 거고 거기에다가 밥 안 먹고 설사하니까 얘는 계속 이 증상을 멍하게 되고 그래서 건망증도 생기는 거고 심장 자체가 우울하니까 심장 자체가 쳐져 있으니까 이 사람이 쭉 쳐져서 우울한 상태로 집에 이렇게 멍하게 있다. 혹시 그 모습이 그려지나 몰라? 근데 이 여자가 왜 이렇게 됐을까는 아직 모르고 있다고. 병인이 뭐지? 그렇게 이제 이걸 다 놓고 이 여자가 이렇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뭐지? 안 먹어서 그런가? 운동 안 해서 그런가? 아니면 애인이 도망가서 그런가? 아니면 이 여자 찬바람 맞았나? 너 집에 보일러 안 들어오나? 를 지금 병인 찾는 걸 이걸 원래 임상 한의사들 강의에서 내가 하는 건데 이제 학생들한테 자 환자의 모습을 보여줄 테니까 진단한 자료. 자, 이 여자의 자료를 이제 다시 봐요. 내가 이거 여기서 체질이 소음인이다. 맥상을 그려줬어요. 맥상이 그러하다고 이야기해줬고 지금 여기에 이 환자의 기본적인 최근의 모습들이 그려져 있고 궁금한 게 있으면 물으면 내가 설명을 해줄 거고 여기에 키, 몸무게 그래서 내가 써준 거고 혈압이나 맥박수를 여기서 써준 거고 그리고 여기에 주증이랑 쭈르륵 최근에 왜 이런 이야기를 써놨는지 혹시 이제 내가 힌트를 주려고 써놓은 거고 이 사람의 자 병을 한 유발하는 원인을 지금부터 한 10분간 쉬면서 음료수 준비한 거 먹고 여기 우리 친구들이 도나스 라 먹으라고 사갖고 왔는데 도나스 드시고
이 병의 이 환자의 병의 원인. 아까 병의 원인 되게 음식상, 노본상, 칠정상, 육기에 의한 유금 또는 외상. 누가 와서 얘 머리를 망치로 때렸나? 이게 외상이. 자, 이 5가지 범주 안에 이 여자의 제1병인을 찾아내는 시간을 쉬면서 한번 보세요. 나머지 필요한 정보가 있으면 내가 다시 가르쳐 줄 테니까. 자, 이걸 찾아내는 사람을 제1병원이 그것 때문이라고 그리면 그 다음에 기전을 그려야 돼. 이걸로 끝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 사람의 몸에 어떤 정상적인 상황과 달라진 몸의 병리적인 상황이 벌어졌느냐를 설명하는 게 기전이라고. 요거까지 돼야 치료를 어떻게 할래라고 결정할 수 있어. 예? 머리 아프니까 개보린, 예? 어지러니까 반야백자 천무탕, 복통이니까 뭐 이중탕, 이런 게 없다고 한 이야기에서는. 이해가 됐어요? 이 원인과 기전이 완전히 그려지고 난 다음에 내가 그래서 어디를 어떻게 하겠다는 내 치료법에 이렇게 그 목표가 뚜렷하게 설정됐을 때 그것에 의해서 치료약을 만들거나 침을 거기에 맞춰서 놨거나 아니면 침약도 필요 없이 치료를 할 수 있거나 하는 거예요. 이렇게 원인과 기전을 찾는 게 우리가 실제 진단에서 하는 건데, 이걸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인체를 기적인 세계로 봐야 된다. 그래서 오행과 육기를 정확히 이해하고 그 조합을 지금 정확히 읽고 있느냐를 본다고. 겨울에 추운 거랑 여름에 추운 거랑 지금은 내가 오행과 육기 조합을 가르쳐 줬다고. 진단이라는 게 그 오행과 육기성을 얘기하는 거고, 그게 실전에서는 내가 지금 이 모습의 이 오행 시스템을 갖고 있는 인체 장부의 생리를 갖고 있는데, 거기에 저런 육기적인 변화가 딱 대입되면 그 오장육부들은 어떻게 운동을 하게 되는가를 그려낼 수 있는가를 묻는 거라고. 자, 잠시 쉬고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